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전승욱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이 실제로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 상조 서비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드 네임이 채비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채비하면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딱 생각나는데 네. 평소에 본인도 그런 채비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많은 일들의 채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채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채비는 네.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올 날에 대한 준비 그런 의미의 이제 채비이고요. 아, 네. 마지막 올 날에 대한 채비. 네. 자, 사실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죽음이라는 단어 또는 장례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떠올리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비를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렵고 또 불편한 일인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힘이 생기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예로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죽음 교육을 하는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말이 자꾸 꼬이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장례 준비에 대해서 또 실무적인 교육들을 하는데요. 그때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그게 채비하고 건강만세. 채비하고 건강 만세. 네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 주시죠. 네, 채비하고 건강만세. 이렇게 어른들도 얘기를 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어른들이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아주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 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좀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덜어내시더라고요. 그럼 또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네. 자,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어떤 미션, 사명이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글자에 나타나는 뉘앙스를 정확히 느끼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실 때 굉장히 보람도 느끼시죠? 네,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면해서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이나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또 이제 죽음을 준비해주는 서비스인 상조 서비스, 그다음에 장례식장, 추모관에 가기까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행사로 단순한 행사로 빨리빨리 치루어내는데 급급 이제 한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되게 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채비를 한 줄로 표현하면 작고 아름다운 이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표현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저희 사회 장례가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 큰 규모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나타내는 했죠. 네, 네. 그러한 이제 장례로 쓰였는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게 큰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장례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다 보면 사실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일이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예,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도 작게 하고 또 추모도 좀 깊이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은 장례가 네,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추모식을 진행함으로써 좀 장례가 형식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인 것보다는 좀 아름다운 네, 모습으로 많은 위로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아름답게 네네. 네, 아름다운 작지만 네, 아름답게. 예. 추모식 아름다운 추모식이 있는 그렇군요. 장례로 진행을 이제 하면서 작고 아름다운 네, 이별로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작고 아름다운 이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아무도 모르지만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전승욱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 부장님, 네. 네,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채비에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 문화는 이미 굳어져 있는 관행이 많이 있긴 해요. 네. 그렇다면 그런 굳어져 있는 관행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씩 어떤 개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장례 문화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추모식이 있는 장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추모식이 있는 장례 저희가 기본적인 포맷은 만들어놨지만 그 포맷을 가지고 각 유족들이 그 본인들의 추모식을 꾸밀 때는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어떤 중견기업 대표가 와서 아버님의 그 추모 장례를 진행한 경우인데 그 가정은 이제 유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젊으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면서 따셨던 옛날 자격증들, 그 다음에 일기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족들하고 여행 다닐 때 보셨던 교통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거의 다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쓰셨던 교통지도까지 다 갖고 나오고 뭐 007 가방도 갖고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게 그 유품을 저희 공간에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그 고인의 손자죠. 네. 그 상주의 아들이 이제 와서 옆에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품이 뭐냐고? 네. 네. 아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상주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언제 쓰신 거고 할아버지가 가족들 데리고 여행 다닐 때 쓰신 거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신선한 경험이네요. 네네. 그걸 보고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그 가족 간에 특히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주는 시간 있었던가 이런 않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정리해서 조명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까지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도에 참여시키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겠구나. 예, 그렇게 느꼈고요. 이 대표님은 참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희가 추모식 장례를 시작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참 좋은 영감을 많이 주셨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의금을 안 받으셨어요. 네. 종객들이 이제 많이 오고 그 정도 사회적 지위면 네. 많은 부의금들이 쌓일 텐데 네. 그분은 본인은 장례를 치르는데 부의금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를 추모하는 일만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맡긴 부의금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또 저희 그 취약계층 장례 지원금으로 후원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훌륭한 그렇군요. 행동이셨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근조화도 안 받으셨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또 안 받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근조화가 대부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네. 그 꽃 쓰레기, 네. 근조화로 인한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되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효과도 저희가 거두고 그래서 그때 초기였는데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추모식 장례를 진행하면서 우리 추모식 장례가 앞으로 좀 나아갈 어떤 사회적 방향들이 좀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 이외에 네. 또 어떤 추모식 장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네. 또 기억나는 한 사례는 이제 7자매의 추모식 장례였는데요. 어머님 장례를 이제 7자매가 네. 치렀는데 거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그 장례 업계의 관행은 아들이 없으면 사위를 상주로 그렇죠. 세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저희 예전에 이제 조합원 중에는 그 본인이 이제 딸밖에 없고 네. 본인이 따님이신데 상주를 하고 싶었어요. 아. 하고 싶었는데 장례 지도사가 그런 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사위를 상주로 세우는 바람에 굉장히 좀 장례식 현장에서 장례 지도사하고 언쟁을 좀 하셨다. 네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장례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속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장례 지도사들도 인식 개선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남자가 사위가 되더라도 남자가 상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때 찾아오신 7자매는 이제 본인들이 상주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 사위분들도 처음에는 좀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네. 관항에 따라서, 네. 관습에 따라서 본인들 중에 맞사위가 네. 상주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따님들이 이제 막상 상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위들도 좀 당황해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저희는 여성 상주를 저희는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따님들이 사위 상주를 하는 것이 네. 또 마땅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사위님들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7자매님들에게 똑같이 상주 명찰을 네. 다 달아드렸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주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품을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뭐 어머니가 9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60대부터 한글을 배우셨거든요. 한글 연습 노트들이 있고 뭐 어머니 옷 여러 가지 이제 유품이 나와 있는데 손님이 오면 따님들이 맞이하고 유품 테이블로 모시고 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언제 쓰던 거고, 이거는 엄마 한글 연습하던 거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노래 연습한 건데 거기서 직접 부르기도 하고. 그 조문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고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 올곧게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했군요. 네네. 그래서 따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주 역할들을 했고,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따님들이 다 어깨동무하고, 우리 잘 살자. 엄마가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밖에 없다. 우리 열심히 살자.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례였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7자매 상주의 어깨동무하고 말씀 나누는 그 장면이 지금 제 눈에 이렇게 어른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뭉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인께서도 얼마나 그 따님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셨겠죠, 그죠? 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그 엄마가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선마을 선생님을 부르는데 다들 정말 박수도 열심히 치고. 그 따님, 눈물도 상주 따님이 예.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네네네. 어머니를 추모하는 곡으로. 네. 보통 장례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장례식은 이제 뭐 좀 다들 이렇게 침묵하고 네네. 네, 근엄하게 이렇게 있는데 추모식 장례는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또 유품 소개할 때는 옛날에 즐거운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웃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죽음이 무겁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 죽음의 아픔을 수용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도 가지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기억과 추억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죠? 네. 그런 추모식 장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사례 정말 많이 와닿고 우리가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에 나오는 노래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을 한번 들어보고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 따라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의 랑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네, 방금 여러분 들으신 노래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평소에 이 노래를 네. 많이 듣거나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추모식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머니 추모식을 할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로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자녀들은 사실 저도 좀 그렇지만 네네.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네. 부모님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추모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추모식에는 이제 고인의 생애나 또 고인의 그 좋아하는 노래나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모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형제들하고 같이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다고 유족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계시는 소중한 분들한테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전승욱 부장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그런 지금 생각을 말씀하신 거는 평상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보통 보면 그냥 가서 인사 나누고 조문하고 상주하고 인사한 후에 식탁에 앉아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정도인데 네네. 고인의 유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채비만의 독특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추모식 안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요. 어, 그 순서들은 모두 고인의 생애를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고인의 생애를 이제 뭐 사진 영상으로 본다든지 네. 아니면 고인의 생애를 유족 중에 누가 그 써서 생애를 그 시간에 낭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인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얽혀있던 그 추억들을 네.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 또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눴지만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노래들 네. 노래를 갖고 와서 같이 듣는다든지 또는 누가 그 중에 같이 부른다든지 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어떤 서비스들이 그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채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좀 호기심이 가는데 네, 네.
자, 그러면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그 채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3일장이 기본인데 네. 그 3일장 서비스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3일장 서비스를 하고요. 보통 3일장은 이제 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그렇죠. 예, 3일장을 지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조문객이 많다든가 네. 좀 이렇게 빠르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3일장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조문객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 빈소를 빌려 놓으면 조문객도 안 오지만 이제 비용이 비용 많이 부담도 크겠군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1일장. 아, 하루요? 네네네. 아. 1일 빈소장이죠. 아, 정확하게 네네. 말하면. 네. 네. 그래서 빈소를 하루만 차리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추모식을 아, 진행하는 네. 그 1일 빈소 추모식 장례 아, 네. 있고요. 뭐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조문객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예상되면 그렇게 저희 공간 채비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마저도 네. 예, 조문객들이 올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경우도 요즘 굉장히 있을 수 있겠군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는 빈소를 차릴 필요는 없거든요. 아, 무빈소로? 예, 예. 아, 그래서 추모식만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아. 무빈소 추모식 추모 장례식.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3일장이지만 네네. 상황에 따라서 일일 빈소 추모식도 네, 네. 가능하고 예, 예. 무빈소 추모식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아, 사실 그 유족 중에서는 이런 장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상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니까 일일장이나 무빈소 추모식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네,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점점 이제 문의 건수도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3일장 대비해서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네네 많이 비용 측면에서는 많이 유리합니다. 3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비용이 드는데요. 네네. 하나는 상조 서비스 비용, 그다음에 장례식장 비용, 그다음에 추모관 예를 들면 뭐 봉안당이나 아니면 묘지나 네. 이런 이제 비용들이 드는데 무빈소나 일일 빈소로 하게 되면 네. 장례식장 쪽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장례식장 빈소 임대비하고 특히 음식값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제 일일 빈소 추모식장이나 그다음에 무빈소. 무빈소 추모식장을 하게 되면 첫째는 이제 빈소 대여비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다과 정도로 하고 뭐 보통 우리가 3일장 장례식장에서 먹는 것처럼 본격적인 네. 뭐 육개장 같은 식사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비용이 줄어서 장례비가 상당한 정도로 그렇군요. 예, 크게 상조 서비스와 장례식장 비용과 추모관 비용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상조 서비스 비용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네네. 적어도 장례식장 비용과 추모관 비용은 대폭 절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는군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장래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또 준비하는 이 서비스가 왜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음악 한 곡 듣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임형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였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전승욱 부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 부장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들 참 지금 다시 생각해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 외에도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례 문화와 다른 어떤 좀 의미 있는 보람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나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제 마음에는 감동으로 있는데요. 저희 90대 할머니의 추모 장례식이었는데 손녀가 준비를 했어요. 네. 아드님이 조합원이었는데 네. 청년 손녀가 저하고 같이 할머니의 추모식 장례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그 추모식 장례에서 한 가지 참 인상 깊었던 건 유품이었는데요. 네. 유품 테이블에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네. 1,000원짜리 2장이 나와 있었어요. 아, 돈 지폐 말씀인가요? 네, 지폐가 나와 있어서 저도 그런 유품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유품이냐고 그 아드님께 물어봤더니 네.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이제 한 2달 계시다가 임종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바지 주머니에서 12,000원이 나왔대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손주들이 요양병원에 이제 할머니 보러 오면 손주들한테 밥 사 먹으라고 네. 항상 용돈을 주셨는데 요거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미처 못 주고 가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폐를 유품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식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손주들이 듣고 굉장히 좀 많이 울고 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막 깊이 느낀 그런 이제 추모식 이제 현장을 봤고요. 그래서 유품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보다는 정말 생활에서 소소한 것, 하지만 이제 추억들이 같이 있는 것,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유품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내 따님이 상주를 한 그런 추모식이 이제 네.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 따님도 뭐 당연히 또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러본 분이고 뭐 장례식장도 많이 안 가셨겠죠. 그런데 저희하고 같이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추모식을 준비했는데 근데 거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친구가 네. 조문을 왔는데 그 추모식에서 친구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고인의 친구분이요? 아니요. 따님의 상주의 네네네. 친구분이 네네. 네, 상주의 친구분이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놀러 가면 어머니가 참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내가 우리 상주의 친구로서 네. 어머니께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노래를 불러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한 번도 장례식장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장례식에 딱 맞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인상 깊은 건 그분이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못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 노래 때문에 너무 깊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게 이제 저희 추모식의 첫 번째 부른 노래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추모식을 하려는 유족들에게 좀 많이 권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노래를 좀 부르셔도 된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 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웃거나 하는 것은 사실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하는 네, 그런 이제 풍조인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고인한테 더 의미가 있고 고인을 추모하는 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얘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장례 문화를 앞서서 이제 바꿔 나가심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례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들을 대부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 이제 그 본인의 장례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익숙한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대답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익숙한 장소라는 건 내가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중환자실이나 낯선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활하던 곳, 내 가족들이 있는 곳, 또 내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따뜻하게 배웅받으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설문 대답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최근에 이제 서대문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네네. 마을 장례를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장례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네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임종이 집에서 되지 않더라도 그런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시더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네.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주는
그러한 장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좀 구체화되면 네네. 다시 한번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네네. 한번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인 가구들은 이제 장례를 잠깐만요, 말이 꼬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사후에 사무를, 이게 말이 너무 어렵네요. 예, 그냥 풀어서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로 지내시는 분은 그 장례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년 후견인 제도는 사후 사무를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자가 되거나 1인 가구로 있을 때는 누가 그 사람 장례를 진행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살아 있을 때, 생존할 때 자기의 장례를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어떤 그 복지재단과 함께 네네. 그것을 이제 뭐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장례에 대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위탁받아서 1인 가구의 장례를 저희 추모식으로 좀 아름답게 네. 좀 마무리해 드리려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하나는 마을 장례라는 어떤 개념, 네. 두 번째는 1인 가구에 대한 장례, 이런 두 가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됐고요. 네네. 그 내용들이 좀 조만간에 좀 구체화되고 확산이 돼서 정말 새로운 장례 문화의 초석이 되는 그런 날을 좀 기다려 봅니다. 네네. 기회 되면 한 번 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장례 서비스, 장례 문화를 소개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장례 문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모두를 위한 채비, 그리고 작고 아름다운 이별, 바로 그 채비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채비 플래너 전승욱 부장과 함께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에 우리 채비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승욱 부장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았던 5시 20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